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대들의 트렌드가 궁금하신가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타깃 중 MZ세대 뒤를 이을 알파세대의 마케팅 시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알파세대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뉴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얕지만 폭 넓은 지식을 가집니다. 물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지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풍족하게 자랐지만 플렉스 성향이 쉽게 발휘되지 않는 여러모로 합리적인 요소를 갖추고 기존 세대보다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파 세대를 타깃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 알파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특징을 살펴봐야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미래 소비 트렌드의 주인공 잘파 세대를 주목하라. 지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7개의 파트는 크게 2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3파트는 알파 세대의 정의 및 관심사에 대해 자세히 저술해 두었으며 4에서 7파트는 알파 세대가 바라보는 마케팅 및 세상의 시선에 대해 자세히 저술하였습니다. 파트 1에서는 왜 알파 세대인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클린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다른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메타버스와 MR에서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소비의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알파 세대의 소비를 가장 관통하는 단어는 나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심비란 나를 위한 소비를 통해 얼마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즉, 개인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또한 빠른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퀵커머스나 풀필먼트와 같이 직관적인 소비 시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DIY 같이 직접 만드는 것보단 올인원 패키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알파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누자면 돈을 쓰는 취미, 가치, 자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관심사를 통해 다원화 사회의 파이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 및 관심사 소비가 더욱 강해져 한 업체에서 주력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소비가 동시 진행형으로 나타나 통합적인 소통을 통해 본인의 관심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소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관심사를 통해 몰입도를 높이고 소비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알파 세대를 타깃으로 한 적절한 마케팅의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파 세대는 개인 생각 및 취향이 반영된 기회를 늘리고 오토메이드, 즉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화 소비를 적극 지향하고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알파 세대는 SNS로 자기 PR을 적극적으로 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디지털 집중력과 모바일 중심 집중력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있어서 더욱 적극성을 띄어 덕후 문화, 팬슈머 문화 및 소비를 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면 밀도 높은 소통과 니즈 파악으로 더 높은 몰입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파트 4에서는 알파 세대가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공간의 제약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옛날에는 알뜰적인 소비라고 생각했던 쟁여놓기는 더 이상 알파 세대에 있어서는 절약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돈을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맞는 소비를 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SNS 등의 다양한 곳에서 리뷰를 함으로써 리뷰가 일상화가 되었으며 독립적인 금융생활을 지향하고 이런 방향으로 금융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것을 보아 잠재적인 큰손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알파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포지셔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소문보다는 자기 기준과 관심사 소비를 지향하기 때문에 고급화와 가성비 포지셔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확실히 정해두시는 게 좋으시고 정서적 포지셔닝과 스토리 포지셔닝 등 구체적으로 포지셔닝을 잡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트 5에서는 알파 세대가 놀이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의 놀이는 즉 소비와 이어지는데요. 디지털 퀴즈로 쇼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 기관 등이 더 많은 쇼폼 마케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쇼폼 콘텐츠에는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데요. 리뷰 콘텐츠를 올려서 알파 세대가 관심사를 소비할 때 필요한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으며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익숙함보다는 생경함을 주어 주목을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의 브랜드 아이템을 판매하여 가상현실 내에서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방법도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알파 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도 좋습니다. 알파 세대의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바이럴을 하는 것이죠. 또한 기업과 연관이 없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선 브랜드의 팬을 만드는 전략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트 6에서는 알파 세대가 마케팅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려주었는데요.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시식과 같은 무료 경험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팝업 스토어가 흥행하는 이유는 알파 세대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할 수 있어 SNS 확산이 쉽고 놀이처럼 생각하여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약과와 같이 레트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알파 세대의 심리적인 불안정성으로 잘 모르는 과거에 집중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 내용을 바탕으로 알파 세대는 CIA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우선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CIA란 콘텐츠, 상호작용,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소통할 수 있는 경험에 집중하며 마케팅을 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 파트 7에서는 알파 세대가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알파 세대는 시성비, 즉 시간 대비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을 도입해 시간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죠. 밀키트와 같이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는 것이 알파 세대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일은 직접 하고 나머지 일은 대체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최대한 자기 시간을 확보하여 노력을 투입하는 주체를 선택해 최대한의 경제성을 뽑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을 할 때도 깔끔하게 정리된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알파 세대의 관심을 이끄는 방향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알파 세대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시고 싶은 광고주 분들이 활용해도 유용하고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셔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이 책 안에는 다양한 예시와 실제 사례가 같이 있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고 정돈된 문장으로 가독성이 좋아서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